형님 여기서 사시잖아요. 엄청 지금 오래된 건물 아니에요? 네. 얼마나 됐어요? 75년에 지었다는. 야, 75년 여기 전체가 생기기도 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밭이었다는데 여기 앞에 옛날에. 이것도 경매로 받으신 거예요? 경매 선수시네. 아니. 가게 가깝고 예. 신사에 가까우니까. 그럼 여기 지금 강남 신사역인데 땅값만 해도 벌써 얼마예요? 여기는 니네가 다 나가면은 1억 7천 준다 하겠어. 1억 7천 평당. 또 청년 임대주택으로 개발해도 그 이상 가치가 있고. 근데 시세는 25억이나 밖에 안 돼. 시세는 25억인데 이제 건설회사 이런 데서는 땅 가격을 1억 7천씩 평당 주겠다. 그냥 팔으면 손해고 혼자만 팔고 다 같이 팔아야 몇 년 사신 거예요? 나는 2008년에 왔으니까 14년. 그럼 여기 옛날부터 사신 분들 우리가 막 아파트 선호하기 전이잖아요. 75년도면. 옛날에는 이름이 세솔 맨션이었으니까. 여기는 고급 아파트, 고급 옛날에. 주택이잖아요. 예전에. 편의점도 가깝고 뭐든지 가까워. 어디나 갈 수 있고 여기가 신사역이니까. 나도 뭐 한 80까지는 여기 살 가능성이 높죠. 뭘 멀리가 여기 살던 데서 계속 살아야지. 그냥 좀 이제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없어요. 아. 왜냐면 30층, 25층 그거 답답해서 못 살 것 같아. 거기 이제 친구가 사는데 그 지하는 나도 루인도 나빠가지고 지하 가면 답답해. 그 지하가 빵 뚫렸거든. 답답해서 못 살겠더라고. 거기서. 그러니까 형님은 어떻게 보면 주거를 재테크 수준이라기보다는 주거는 그냥 내가 편한데 그냥 살고 이게 나머지는 이제 거의 건물이네. 건물로 살다 보니까 편해 애가. 살다 보니까 여기 뭐 저기 유명한 분 아버지도 사신다며. 슈퍼주니어 네. 최시원 씨 아버지도 여기 사시고 여기 야. 고위 관료들이 많이 살았어 옛날에. 옛날에는. 지금 뭐 옛날 대사들이라든지 경찰청장 뭐 많이 상향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산 것도 있어. 여기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거든 얘가. 지금 2종 일반이에요? 2종이지. 2종 일반. 근데 이런 땅을 왜 2종으로 묶어놓냐 이거지. 준주거나 상업으로 바꿔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청년 임대주택 하면은 용적률 500% 받는다니까. 이게 전문 용어 써서 이거 좀 팬클럽 형성되는 거 아닌가? 가게로 가시죠. 어쨌든 뭐 제가 볼 때는 제일 오래된 가게 중에 하나고 24시간이잖아요. 여기 24시간. 월 매출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는 뭐 못했으니까 안 됐고. 내가 1억 5, 6천? 1억 5, 6천. 형님만의 그 노하우가 있을까요? 일단 맛이 계속 균일하니 주방장이 지금 17년째 있거든. 지배인도 17년째 있고. 저 주변에 나는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아직도 계시네. 그래서 오래 있어 우리 직원들이 당사 초창기 때는 뭐 조급하기도 하고 막 이거면 좀 또 믿고 맡길만 하니까 이렇게 뭐 그래서 직원들도 다 마음 편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주방장도 좀 잘한 사람을 30만 원, 50만 원 더 주면 그렇게 그런 사람을 구해서 하면은 맛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50만 원 더 주는 값어치 나한테 100만 원, 200만 원 더 벌어주는 거니까. 꾸준히 큰 기복 없이 수익이 나와서 건물 샀는데 월세가 얼마 나와서 대출 이자를 커버할 수 있다고 해도 공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도 이 믿는 구석이 없으면 그러니까 쉽지 않잖아. 회사원들이 그게 어렵지. 회사원들은 우리 식당한 사람들이라든지 사업한 사람들은 그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길면 6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다 생각하고 이제 임대료가 덜 나와도 여기서 메꿀 수 있었었지. 이게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이 가게가. 평택은 오피스텔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사시게 되신 거예요? 누가 기뜸을 했는데 형님만 들으라고? 기가 얇다며. 그러니까 월세가 3천이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나는 착각했어. 월세가 3천인 줄 알았는데 월세는 2,300이고 관리비가 700, 800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부동산이 몰라서 부동산이 얼마에 나왔어요 나한테. 그래서 그 40억 원짜리던데. 그러니까 한번 전화해볼래요? 이렇게 전화해본대요. 자기가 땅을 사줘서 지었다 하더라고. 하냐. 이걸 지으려면 돈이 얼마 들어가는 거 보면 딱 알잖아요. 대충 건평 772평. 대지는 몇 평이에요? 293평. 근데 또 주차타워가 있어요. 그것도 2억 넘게 들어가거든. 주차타워 28대인데 거의 건평이 1000평 봐야 돼. 건축을 내가 했을 때 600만 잡아도 거의 60억에 짓는 데만 부동산에서 어떻게 2억을 떨궜어. 그래서 바로 이틀 만에 이제 집사람들이랑 같이 가서 계약했죠. 한번 알아보고. 그래서 이제 임대료를 물어봤지. 3천이 아니고 2,300에 700이네. 그래서 임대가 싸게 돼 있어서 월세가 33만 원인데 40만 원 봐도 되겠더라고. 그래서 관리비 좀 올려도 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 가서 딱 인수하고 나서부터는 월세 40 그리고 관리비 15로 올렸지. 지금 45만 원에 관리비 17만 원 받아라. 보증금이 9억 가까이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돈 30억밖에 안 들어갔지. 매매가가 40억이라고 그러네. 38억. 38억에서 보증금 한 9억 들어가고 그러니까 한 30억은 대출 안 받았어요? 다 대출이지. 다 대출로. 아니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실투자금은 거의 안 들어간 거죠.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죠. 세금이 한 2억 나오잖아요. 그 네. 정도면은. 그러니까 형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형님의 투자 노하우가 일단은 임대료를 한 2번 이렇게 올려도 다 공실없이 찼다는 것은 그 전에 어떻게 보면 그 건물주가 관리가 잘 된 건 아닌 것 이제 같아요. 그분은 이제 극락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극락 왕성해야 되기 때문에 불교더라. 이 정도 받으면 되지 네. 하면서 네. 그때 근데 나는 이제 투자자 입장했을 때는 세를 얼마를 받을 수 있겠다. 계산하시고 그렇지. 들어가셔서 보통 보면 수익형 부동산은 이제 수익률이 10% 나야 돼, 15% 나야 돼. 이걸 이제 계산했을 때 그 가격이 책정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잘 보신 거야. 약간 저렴하게 사신 거야.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원래 어떤 기존 시세대로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고 이 건물의 가치가 또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지어서 그 수익률 맞추기가 어렵고 이런 건물을 지으려면은 땅까지 한 7, 80억이 들어가는데 3천만 원 월세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같으면 땅을 사서 지으라고 하면 수익이 안 맞고 다른 사람도 그걸 봤어요. 강남에서 본 사람이 몇 명 있어. 근데 나는 왜 샀냐? 관리 월급 170불 주고 있어요. 83실이라 43실이면 사람 하나 쓰기 부담되는데 83실이라 사람 하나 쓰면 되고 직원이 있으니까 내가 신경 쓸 일이 없지. 한 달에 뭐 한 2번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리고 관리비를 또 내가 좀 올린 게 관리인 월급까지 다 나와야 되거든. 관리인 월급에 관리비 100만 원 정도는 적립을 해놔야 돼.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수선할 때 쓰려고. 평택이 그 고덕지구에 삼성전자 들어와가지고 방이 딸려요. 밀려 나와. 고덕은 60만 원 정도 해요. 강남급이야. 고덕지구는 네. 강남도 그 정도밖에 안 해요. 60, 65. 오피스텔이 좀 더 비싸지. 근데 평택에서는 중심지는 아니지만 워낙에 고용 창출이 많이 되니까 거기는 중심지는 더 비싸고, 그렇지, 여력이 10분 정도 안 되신 분들이 이제 와서 그렇지. 거기도 또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성장 관리권역이라. 네. 기가 얇다고 형님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다 분석할 건 다 하시네. 실패를 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이게 얘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지금도 보면은 그래도 도전을 많이 하시고 실패 나는 거에서 또 거기서 공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 80까지는 영업할 거예요. 그 명함이 있어야 되고 또 한 번 나와서 뭐 좀 봐야 이렇게 할 일이 있어야 되니까 내 지인들 오면은 이제 좀 저렴하게 해주고. 정태장 TV 구독자 2분 이상 오면은 짜장면 시키면 여기 최석규 사장님 영상 보고 왔다 그러면 이제 만두 서비스 하나 줍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님은 어쨌든 이제 보면은 레버리지를 최대한 하려고 한 거네요. 그렇지. 주택을 많이 샀던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있는 대로 다 올렸는데 지금 많이 영끌한 떨어졌는데. 사람들이지 요즘 말로. 근데 형님은 종부세가 그렇게 나오지 않아. 그 이제 상가 토지 합산 뭐 공시가격 80억 이상에 조금씩 나오니까 거의 이제 없다고 보는 거고, 주택으로 주로 가지 않고 주로 근생이나 이런 어떤 상가 건물이나 이런 쪽으로 간 이유가 있으세요? 그 이제 예전에부터 사실은 큰 부자가 되려면 땅을 사야 되는데 우리가 옛날에 없이 살았잖아요. 없었으니까 수익형 건물이라든지 얼마가 나오는 건물 있으면 내가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게 다 없는 서민들의 꿈이잖아요. 근데 원래 큰 부자는 토지를 사놓으면 토지는 이제 100배도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기다릴 수가 없지. 땅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특히 요즘까지 고금리였어. 만약에 잡아놨는데 근데 임대 수익이 안 나와. 그 10년 있다가 100배 오른들 지금 못 버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번에 오피스텔을 요번에 산 거는 저렴하다 싶어서 산 거니까 내가 그걸 지으면은 7, 80억이 들어가는데 내 생각에는 38억에 샀으니까 반값 샀다. 그러면 이제 형님은 그거를 향후에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임대가 안 나가면은 뭐 전세로 돌린다든지 1, 20년 지나면은 인구가 준다고는 하지만은 그 수도권이니까 또 평택은 계속 인구가 늘고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급격히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로 생각하고, 떨어져도 이 가격 이하는 안 떨어질 거다 생각하지. 근데 나중에 증여하기도 좋아요. 오피스텔은 전세를 놓고 다 증여해요. 나중에 그 증여수도 많이 안 나오는. 미래에 대한 계획, 기가 얇다고 하시는데 그도 나름대로 다 이렇게 세우시면서 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지. 이제 치밀한 계산하에 하는 거지. 대청역 쪽에 거기는 뭐 시설 권리금이든 뭐 여러 가지에서 한 5억 들였는데 1년 전에 아까 형님 말씀하신 그때 들어갔던 거기 아파트를 샀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그렇지.
주거는 투자나 어떤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은 별로 안 하신 것 같은데. 아파트가 10년간 안 올라왔었고 그 당시에 네. 그 옆에 한신 아파트 단지인데 한신 아파트가 7억 정도였어요. 7억. 저번에 23억까지 찍었다 좀 떨어졌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나는 아파트가 여기 잠원동에 하나 있으니까 그 아파트 그렇게 오른다는 생각을 안 했지. 그런 건데 또 생활비가 또 많이 필요했고 장사는 생활비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네. 뭐 돈도 벌려고 하겠지만 이 부동산이라는 게 그래도 어떤 경제적으로 조금 더 안정감을 줘서 사업도 또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원동력이 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부동산은 경험해 보니까 곤불 10년이라고 저번에 코로나 시국에 많이 망했어요. 급격히 장사가 안 되니까 갈비집 한 10개 한 사람도 망했어요. 근데 부동산은 살아있어. 조금씩은 올랐으니까 이제 또 한 번 5년간, 7년간 행보하겠지만은 수익형 부동산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형님은 수익형 부동산을 그렇게 선호하는 주식이라든가 뭐 다른 거 하시는 거 있으세요? 그거는 안 해요. 아, 아예. 아예. 아. 뭐 기관 투자하고 외국인을 이길 수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사놓고 10년 먹기라는 말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안 되는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뭐 흔적이 없는 건데 지네끼리 뭐 약속이지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 다 해. 늦었어 내가 그래 늦었어. 대부분 다 손해봤죠. 수평택이 6월에 말에 산 것도 싸니까 샀지. 그걸 만약에 내가 60억 70억이면 안 샀지. 싸다 싶으니까 산 거고 수익형 부동산이라든지 이거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일 일이 없지. 제가 볼 때 이제 형님의 어떤 그 부동산의 매수 패턴은 일단 레버리지를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수익이 나와야 돼 거기서. 그렇죠. 월세라도 이게 좀 작다 그러면 더 올릴 수 있는 것까지 계산하고 의정부는 재개발까지 생각하니까 큰 그림을 보고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 그 마포 건물 2년 만에 받아가지고 눈물 흘린 적이 있거든요. 아. 10년 정도는 보유해야 그때 마포를 2년 만에 나도 돈 4억 5천이나 돈이 남았기 때문에 팔았지만은 그거 가만히 가서 거기서 20억 이상씩 빼먹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1년에 1억씩은 빼먹었으니까. 옛날에 강남 땅을 사고파고 야 이번에 얼마 올라서 밥 사주고 그때잖아요 복부인들이. 근데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으면 밥만 얻어먹는 사람인데 나중에 제일 큰 부자가 되더라. 왜? 형님이 생각하는 부동산이란 한국 사람한테 부의 원천이 되지 않았을까. 아. 자산을 늘리는데 다들 도움이 됐다 생각하고, 물론 빨리 산 사람도 외곽은 가지도 않고 쳐다도 안 보고 난 부산도 쳐다도 안 봐요. 우리나라는 어차피 수도권이지. 그렇죠. 반 이상이 수도권 살고 있으면서 일자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부산도 홍콩처럼 커지지 않는 이상은 일단 공장이 많아야 돼요. 회사. 공장. 네. 그래야 수익형이 잘 나가요. 그리고 나중에 또 팔 수도 있고. 나도 강남에는 사고 싶은데 강남은 이제 원체 자기 자본이 많아요. 자기 자본 많아요. 그리고 수익은 약하고. 이번에 내 친구도 하나 샀는데 양재역인데 85억 들어왔구나. 120억 팔았는데 안 팔았어. 140억 팔아야겠는데. 근데 그게 강남 부동산에 이제 그게 룸이라 할까? 그래서 팍 오르는 건 있어요. 근데 있고 황금성도 뛰어나고. 어디 부분이나 버버리 건물 뒤편이나 경남 사거리 주변에 공실이 너무 많아 사실은. 그래도 강남에서 비싸. 근데 새로 산 사람 입장에서는 법인은 그걸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사업에서 이익 본 거를 이렇게 복구가 안 돼도 이렇게 또이또이잖아요. 개인이 사기는 강남 부동산은 좀 공실률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해요. 경기가 많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형님이 지금 계획 있어요? 지금 없죠. 지금 없고 네. 만약에 동원할 수 있으면 또 살 수도 있죠. 현재 싸다 싶으면 쉽게 말하면 수익이 안 나는 건 안 사죠. 사업에서 이익 본 거로 메꿀 수는 있겠지. 미래 가치를 보고요. 그러니까 소액이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택이잖아요. 돈을 굴려서 이제 건물로 가는데 형님은 거의 그런 단번에 상가 건물로 갔잖아요. 일하기 싫잖아요, 누구나. 뭐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근데 경제적으로 뭐 자유를 얻는다 그런 것 때문에 일을 해도 절박하지 않잖아. 내가 쉬는 날 쉴 수 있고 일주일 중에 내가 3일이든 4일이든 나 놀 수가 있다 이거야. 식당을 하면서도 일하고 싶은 날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별일 없으면 그냥 일하고 아무 때나 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익형 그 부동산의 그 메리트가 내가 일 안 해도 살 수 있다. 100만 원, 200만 원이 더 들어온다 어디서. 그러면 윤택해지죠 삶이. 그 수익형 부동산을 고집하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 사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타이밍을 보고 있거든. 그러겠지.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내년, 내후년
왜냐면은 지금 경매 낙찰률이 떨어지는 게 벌써 6개월 전에 그게 단 고점일 때 감정된 거기 때문에 유찰되는 거죠. 한 6개월 정도는 다 버틸 수 있어요, 이자를. 8개월, 1년 후에 이제 물건이 나오는 거거든요. 현금들이 많이 없지 않아 누구나 싸게 살 수 있겠죠. 그리고 아파트도 내년 여름 정도나 봄 여름이 아파트는 아마 뭐 그러지 않아. 난 전문가 아니에요. 내년 봄. 그러니까 형님이 보는 관점, 그렇죠, 개인 형 생각하는 관점에서. 관점이지 뭐. 그죠. 장대장 TV 그 구독자분들한테 네.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뭐 장영석 대표님이 원체 부동산에 뭐 능통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장 대장 말씀 잘 듣고 아마 뭐 투자해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장 대장 부동산 화이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장 대장 TV 최고예요. 최고예요. 그 중에서 지금 제일 괜찮은, 제일 효자다 하는 그 부동산이 있어요. 있죠. 야, 하와이 같다 이거. 그렇다고 얘기